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대진고 내신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은 학생들이 좀 이 내신분석 리포트의 취지가 2025년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물론 보시고 있겠지만 2024년도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보신 친구들이 이제 1학기 기말이나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남아있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시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선 대진고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만들어내려고 애썼다라는 것들이 총평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이제 수능 특강이나 고3 모의고사 위주로 이제 출제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진고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의 범위가 항상 적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사증후군 정도까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계산이 많기보다는 언어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문항에 오류가 있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이번 시험에서도 문항의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술형도 5문항이 있었고요. 그 안에 또 세부 문항이 11문항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안 준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서술형 부분에서 또 놓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또 점수가 30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답형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서술형입니다. 길게 늘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또 이 서술형 연습에서 시간적으로 좀 압박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항에서 문제 내용이 빠진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게 시험 중간에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빠진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또 약간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당황해서 또 놓치는 부분이 있었을 걸로 보여져요. 객관식 한 문항 정도에서 1등급이 결정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문제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학문과의 관계 아무래도 범위가 적다 보니까요. 앞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은 다 나왔어요. 이제 생명과학과 정보학, 분류학 이런 타학문과의 관계성 문제도 나왔고요. 화성토양 생명체 실험도 나왔고 그 다음 개체 유지나 종족 유지 특성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요. 귀납적 탐구의 과정 등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류가 있을 수 있었죠. 객관식 20문항이 서술형 5문항이었고요. 4번은 시험 도중에 이제 문제를 제시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5번은 또 문제 오류가 있어서 아예 점수가 삭제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논술형 5번은 기초대사량이 없다라는 것을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는 기초대사량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였고요. 이제 타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대사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문항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을 누락시키면서 기초대사량을 포함해서 계산한 친구와 그걸 빼고 계산한 친구가 복수도 응답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은 보시면 이제 시험지를 갖다 놓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타학문과의 관계, 화성토양 생명체, 그 다음 귀납적 탐구의 과정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부터 대사량, 계산 이런 부분들이 다 출제가 됐고요. 서술형 5문항을 내다 보니까 그 서술형 부분을 언어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계산뿐만 아니라 말이 필요한 문제도 출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범위가 적다 보니까 단순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문제만 풀었다면 이 부분에서 좀 힘들 수 있고요. 그 다음 남아있는 1학기 기말은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민들을 할 텐데 남아있는 1학기 기말 부분은 또 오히려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는 언어적인 부분을 너무 깊숙하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남은 1학기 기말 부분은 수능 특강이나 고3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과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누적으로 시험을 본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술형 1번에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대한 분리 과정에 대해서도 출제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자세한 부분이었고요. 그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최초의 생명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도 출제를 했어요. 이 문제는 대진고가 전통적으로 좀 많이 내는 서술형 문제였기 때문에 다음 해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바이러스가 최초의 생명체인지 아닌지를 서술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술형 5번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설명하는 유형이 있고요. 1일 총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그 다음 소화 흡수에 들어가는 에너지량 이 세 개를 더하는 건데 이제 수능 특강에는 기초대사량이 좀 빠져 있죠. 왜냐하면 그걸 활동대사량에 포함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시켰거든요. 이 논술형 마지막 문항에서 대진고 같은 경우는 기초대사량을 계산하는 것도 문제를 내놨기 때문에 우리 정확하게 정석적인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번 내신 분석 리포트의 포인트입니다.